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총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반이 이제 개강이 되는데 총 5주간에 걸쳐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실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지만 좀 주요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 선생님들도 이렇게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안에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문장에 대한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통으로 다 써라 이런 문제들보다는 그 문장 단위에서의 그 의미 분석 단위로 끊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총론을 공부하실 때에도 그냥 줄글 그 자체를 선생님들이 암기하신다 이런 부분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문장이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로 인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문장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론에 관련된 것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중등의 경우에는 이제 총론을 공부하실 때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부터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 총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국가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원문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었을 때 각각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신의 시도교육청만의 특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특색을 반영해서 또 한 번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젠 또 어디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또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작은 단위인 학년에 기반해서 또 학년 교육과정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학년과 학교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이 원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성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먼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또 두 가지에 대한 하위 제재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이 누구인지 네 가지에 대한 인간상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능력들이 있어요. 필수 능력들.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핵심 역량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 역량은 총 6개. 의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창지의 자공 이렇게 6가지의 핵심 역량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는 의사소통 역량을 쓰는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그 자체의 그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명칭을 쓰는 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에서 중점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총론 중에서도 제일 엑기스만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론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우리가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어떤 인재를 만들어낼 거다, 어떤 인간상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의 수시개정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2022년 1월 달에도 바뀌기는 했지만 이제 저는 2015 교육과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그렇게 붙여볼게요. 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는 자, 제일 첫 번째, 학생들이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의 선택학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먼저 잡아드리면, 이 문장의 키워드를 잡아드리면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과 선택학습의 강화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의 질 자체의 개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핵심 개념을 중점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건 내용 체계에 있는 핵심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 목표라든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일관성에 대한 강화가 들어가요. 자, 이 네 번째 문장은 굉장히 당연한 문장이기는 한데요. 당연한 문장이긴 한데 교사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교육 목표하고 교육 내용하고 교육 방법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수업의 방향이 흘러갈 수가 있어서 국가 수준에서는 아예 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별 학생 역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바뀌게 된 가장 주요한 중점이라고 한다면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것이 주요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하단에 가시면 이제 학교 급별로 교육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이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3번 이상 출제가 됐었는데 중등에서는 아직도 이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대한 게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학교급이라고 하는 거는 초, 중, 고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중학교에 대한 학교급별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학교에 대한 교육 목표는 두 가지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총괄 목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총괄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총괄 목표에서는 또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학생들이 그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이제 총괄 목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총괄 목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의 총괄 목표가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도 중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아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목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하위 목표까지 외우시고, 지금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초등에서는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총괄 목표 정도는 선생님들이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해드린 거는 기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성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원래 로마자 2번은 유치원 교육과정 2015에 새롭게 이제 개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로마자 2번은 이제 유치원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는 로마자 3번으로 들어가 있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이다. 자, 이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기본사항은 초, 중, 고 공통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도 이 기본사항을 따를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 기본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따를 것이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편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들 TV 편성표 생각하시면 돼요. TV 편성표 보시면 몇 시 몇 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채널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자체의 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편성 운영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편성되어져 있는 것과 그 편성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은 자, 첫 번째로 공통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 어느 정도 이 학생이 교과에 대해서 학습할 능력이 기초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대신에 이 학생은 공통교육과정에,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공통교육과정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적용 대상의 정의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들이 공통교육과정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까지 병행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병행해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문장을 편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묶어서 하나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학년군을 설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지금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군, 초등학교 3, 4학년군, 초등학교 5, 6학년군 이렇게 학년군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 1, 3학년군, 그다음에 고등학교 1, 3학년군 이렇게 하나의 학년군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학년군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냐면 학교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학년군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학년군 설정에 대한 내용들 기출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교과군을 재분류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군 재분류의 대상은 공통교육과정의 교과예요. 기본교육과정의 교과가 아니라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를 교과군으로 다시 재분류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묶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음악, 미술 이렇게 교과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군의 재분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세 가지의 방법. 근접성, 인접성, 연관성에 관련된 내용들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로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교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됐을 때에는 1시간 안에 모든 과목에 대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술 교과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관련된 한국사에 관련된 그 과목들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도를 해줘야 될 때 이런 교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이수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이 그 학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지 않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집중 이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등학교 교과 밑으로는 집중 이수의 실시예요. 그러니까 집중 이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실 두 가지예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의 양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적정화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중 이수를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과에 대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편성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할 때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들뿐만이 아니라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10가지의 주제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범교과 학습 주제에 관련된 것도 중등에서는 하위 주제들을 외워야지만 쓸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우리가 계기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계기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과정에는 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교사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지침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걸 실시할 때는 계기교육의 지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급.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가 된 경우예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들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당 학년군의 그 교육 과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편제와 시간 배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선 세 가지에 대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는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 학생의 생활 기능에 관련돼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와 직업 교육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 학교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수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에도 우리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교과 실수 감축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는 영역들 이렇게 두 가지의 타이틀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실수를 감축한다면 이제 교과 분배 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수를 감축하여 이 내용을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예요. 여기에선 세 가지에 대한 내용, 교육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관련 생활 기능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학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중등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초등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에 대한 문장별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 타이틀을 쓰는 것이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건 타이틀 자체를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기에 대한 중도 및 중복장애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순회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주관은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서 순회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당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기출이에요. 근데 이 순회교육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랑 같이 연결해서 출제가 됐었냐면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5조 순회교육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순회교육의 내용 이거를 통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 사항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초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다 암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요. 꼼꼼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이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봤으니까 공통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교과들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선택중심 교육 과정에서도 어떤 교과들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과 공통교육 과정에서 운영하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주는 기준들 선택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기준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 이제 공통 교육 과정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기본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공통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그다음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각각 일반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비교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보겠습니다. 기본 사항 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중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는 편제와 시간 배당,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편제 그리고 시간 배당 이렇게 두 가지의 제재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편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편제라고 하는 건 편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과들이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교과들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큰 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제는 교과군 이죠. 이제 교과라고 이야기하려면 단일 교과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없고 그리고 교과군으로 많이 묶여져 있으니까 자 교과군에 관련된 거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영역들을 편제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교과군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처럼 일반적인 교과군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선택교과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편제는 교과군과 창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과군의 경우에 또 이렇게 하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운영하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5분, 1시간은 45분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지 학교의 실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융통성 있게 그 운영을 해라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실수를 융통성 있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 실수가 나오는데 기준 수업 실수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수업 실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준 수업 실수의 경우에는요. 증감이 모두 가능한 실수를 우리가 기준 수업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통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교과군별로 이제 20% 범위 내에서 실수를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실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국어 실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가해 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 범위 내에서 실수를 감축해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소 수업 실수의 경우에는 증가만 가능해요. 감축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 수업 실수를 지켜서 운영해야 되는 실수이다라는 것이 최소 수업 실수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제와 시간 배당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준 수업 실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축이 가능하다. 20% 범위 내에서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타이틀 자체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의미로는 집중 이수에 대한 의미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 그 문장 자체는 집중 이수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집중 이수의 의미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를 한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대상은 누구냐면 전입학생이요. 전학온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 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배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충학습을 실시할 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한 학기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학기를 운영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도 동아리 영역에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그 실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편제와 시간 배당. 그래서 편제에 대한 내용들하고 시간 배당의 기준에 대한 타이틀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편제는 선생님들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 여기서도 교과군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보통 교과와 그 다음에 전문 교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그 교육과정 자체의 편제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교과군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창체는 역시 자동봉진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배당, 여기 시간 배당이 아니고요. 단위 배당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단위. 요거 죄송해요. 요거 학점으로 바꾸죠. 이번에 이제 22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용어들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단위 배당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교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전문 교과. 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전문 교과에 대한 내용이 기출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일반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수학교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업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공통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고등학교에만 해당하는 편성 운영의 기준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수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고에 대한 목적고를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제공해야 되는 운영의 기준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산업수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선생님들이 크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통교육과정 밑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밑에다가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교육과정. 자, 기본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이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편제와 시간 배당. 으로 타이틀 들어가 있고요. 편제, 그 다음에 시간 배당. 자,
자, 편제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본 틀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도 교과군은 일반적인 교과군하고요. 그다음에 선택교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선택교과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때 공통교육과정의 선택교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내용들, 아까 동일하게 이제 최소 수업 실수하고 기준 수업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 교육 과정에만 있는 적용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해당 학년군의 교육 과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 학년군의 교육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공통교육 과정에는 없고 기본 교육 과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기준 수업 실수예요. 아까 공통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군별 20% 범위 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기준 수업 실수는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범위가 30%라고 해서 공통교육 과정보다는 좀 넓게 증감 실수를 기준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업 실수는 30%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공통교육 과정하고 선생님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에 대해서 8개 이내로 편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집중이수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보충학습이에요. 공통으로 공통교육과정하고 기본교육과정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선택과목. 에 대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기본교육과정에만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는 이제 편제와 학점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편제라고 하는 것이 교과군과 창체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보통 교과고 전문 교과라는 말 대신에 교과군은 이제 교과군과 선택 교과로 편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교육과정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학점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타이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대한 것도 기본교육과정 중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만 있는 문장으로서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해당 학년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 학년군의 교과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또 한 번 기준 수업 실수 증감 범위 제시해주고 있고요. 학기당 교과목 수는 8개 이내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진로에 대한 거예요. 진로와 직업. 그래서 진로와 직업 교육에 대한 문장들이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교육. 자, 그리고 선택 교과는
마지막은 선택교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지역사회 학습장이라고 하는 것과 총 이수 단위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중점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중점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복식학급의 편성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되어져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한 기준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 교육과정의 문장들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제시를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로마자 4번에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사항들은 반드시 따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도 기본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게 타이틀 자체, 주제 자체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 학교교육과정 위원회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대상, 구성원들은 누군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배열에 대한 문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체계. 그래서 내용 체계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 요소들, 각각의 교과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 요소들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주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주제들은 우리가 비중과 그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방과 후에 일어나게 되는 방과 후 학교와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교육 활동의 개선. 활동을 개선하자라는 문장들.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 배열들에 대한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는 이제 기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과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타이틀은 교수학습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그리고 실행할 때는 어떤 내용들로 제시해야 되는지. 자, 교수학습을 세울 때는 당연히 교과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 체계에 성취 기준을 따라서 교수학습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교수학습을 운영할 때는 교실의 환경을 적절하게 설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에 대한 평가. 자, 평가라는 목적은 이 학생의 그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도달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 목표에 도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가 실시가 된다라는 목적 하나고요. 이런 그 평가의 결과들을 가지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역시 평가를 할 때에는 가르친 게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도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표준 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교육 평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체 평가 그리고 대안적 평가에 대한 문장들이 여기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교에 대한 구성원들, 학생에 대한 구성원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학생에 대한 그 교육 기회가 소실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들, 그리고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제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특수학급에 대한 편성에 대한 내용들하고요. 특별학급에 대한 편성 운영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학급하고 특별학급의 대상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주당 운영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특별학급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자라는 말들로 들어가 있어요. 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자라는 거는 행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역자원 목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총론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내용들은 다 빠짐없이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서 그 키워드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로마자 1번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할게요.